많은 우리에게 중요한 항공무기 체계 중 하나다. 육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의 군용 헬기 보유국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때 활약한 VH-1H와 4인승 소형 헬기에 억지로 무장한 500MD가 아직도 주력 군용 헬기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대부분의 헬기는 외국산 도입 기종으로 원제작사 부품 생산 중단 등으로 운영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최초의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이다. 헬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용도의 헬기를 만들 수 있다. 수리온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 파생형 헬기를 통해 현재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경찰 및 소방 헬기,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해상작전 헬기, 의무 후생 및 탐색 구조 헬기, 촬영용 헬기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리온은 최근 체계 결빙이라는 악재에 발이 묶여있다. 더군다나 서울소방본부와 부산소방본부가 외국산 소방 헬기를 사모함으로써 가히의 국산 소방 헬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 헬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7년이다. 당시 미군이 운영하던 OH-23 레이븐 3대를 국군에 증여한 것. OH-23 도입을 발판으로 육군항공학교의 회전익학과를 창설하고 회전익조종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증여받은 기종을 운용하는 데 머물렀다.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VH-1H 등을 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헬기 역사의 시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76년 미국 맥도널드 글러스사의 소형 기동 헬기 500MD를 면허 생산 방식으로 도입했다. 면허 생산 방식이란 원제조사로부터 기술 협력 또는 생산 권한을 양도받아 국내에서 해당 제품의 부품을 조립해 소유군, 소유처의 완제품을 최종 납품하는 방식이다. 500MD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대한항공에서 300여 대를 생산해 우리 육군 등에 납품했다. 헬기 소요에 따라 대전차 도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1981년부터 1993년까지 맥도널드 글러스사를 인수한 미국 휴즈사의 500대 분위 동치를 납품함으로써 16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500MD의 후속으로 중형 기동 헬기 도입 사업이 1987년 시작됐다. 주계약자로 500MD를 면허 생산한 대한항공이 선정됐고 기종은 미국 시코러스기사의 UH-60 블랙호크였다. 1990년 사업 계약이 체결된 후 1999년까지 총 138대가 대한항공에 의해 면허 생산됐다. 1980년대 말 한국은 12종 700여 대를 갖게 되면서 세계 7위 군용 헬리콥터 보유국이 됐다. 그러나 보유 기종이 전량 외산이어서 성능 개량이 불가능했다. 전력 증강을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기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으로 KLH라 불리는 소형 헬기 도입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다 1995년 국방부가 다목적 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헬기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삼성항공은 연구진을 미국의 벨사에 파견해 SB427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갑자기 닥쳐온 IMF 외환 위기로 국방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목적 헬기 사업은 백지화됐다. 2000년 대형 공격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 국방부는 RX 사업을 진행했다. RX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기종이었던 아파치의 초기 도입 비용은 당시 가격으로 대당 250억 원. 여기에 운영, 유지비도 높게 책정돼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향후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해 절충 교역을 통한 신기술 확보 쪽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2001년 6월 합참에서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동 헬기를 개발한 후 공격 헬기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KMH 사업은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분리 개발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2004년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2006년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개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리온이란 매과조류를 뜻하는 수리와 백이란 뜻을 가진 우리말 온이 합성어다. 독수리의 용맹함과 100% 국내 제작을 염원해 지은 이름이다. 수리온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해 제작된 중형 기동 헬기이다. 총 개발비는 1조 3천억 원이다.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한 지 38개월 만인 2009년 7월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첫 출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헬리콥터를 개발한 세계 11번째 국가가 됐다. 카이는 2022년까지 약 4조 원 규모로 200여 대의 수리온을 생산 납품해 노세한 VH-1H와 500MD 헬기를 대체할 계획이다. 수리온 사업이 예정대로 갈 경우 약 12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5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수리온은 최대 이륙 중량이 약 9톤인 중형 헬리콥터로 분당 150m 이상의 속도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약 2700m 상공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한반도 전역 산악지형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개처럼 옆으로 날거나 후진 비행 및 S자 형태의 전진 비행도 가능하다. 또한 승무원을 본논문은 한국군이 어떤 경위로 강력한 헬기 전력을 마련하게 되었느냐에서 시작하여 국내 헬기 업체들의 과다 경쟁, 군의 잦은 정책 변경과 잘못된 ROC 설정이 헬기 사업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70년대부터 80년대에 도입된 500MD의 경우 도입 시점부터 탑승 인원의 증대, 무장의 개량 등의 많은 개량안이 제안되었지만 이는 제안만으로 끝나고 최초 개발된 헬기를 현재까지 큰 개량 없이 사용하여 시대와 전술의 발달에 뒤처지게 되었다. 80년대에 진행된 AH-1S 도입 사업은 최대 이륙 중량의 여유가 너무 없는 기종을 선택하여 향후 전자장비와 무장, 엔진 등의 전반적으로 개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라이센스 양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대량이 도입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끊어서 도입됨으로써 국내에서 공격 헬기를 양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80년대부터 90년대에 진행된 HX 사업의 경우 난립한 항공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대형 HX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이 파행에 치달았다. 유일하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대형 HX 사업 역시 계약에서의 독소 조건, 과다한 가격, 저조한 국산화율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추가 양산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헬기를 대체하지 않아 이후에 문제를 증폭시켰다. UH-1H의 대체 사업인 중형 HX 사업의 경우 대체 시기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대체 사업이 도태 시점에 20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계속하여 결국 UH-1H의 도태 시점인 05년이 돼서야 대체 사업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공격 헬기용 정찰 헬기를 도입하는 소형 HX 사업의 경우 후보 헬기 자체들의 성능 부족과 전술 변화에 따른 소요 감축으로 거액의 뇌물이 수뢰된 비리 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도입 물량도 소요에 비해서 부족한 데다가 양산 단가도 초반에 5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왔다. 소형 KMH 사업의 경우 요구 조건을 사실상 KLH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내놓아 각 업체들의 과다 경쟁을 유발하였고 이 때문에 여러 업체들의 선행 투자로 했는데 결국 이 소형 KMH 사업은 폐기됨에 따라서 막대한 국력의 낭비를 가지고 왔다. 중형 KMH 사업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를 무려 5년 동안 진행함으로써 노후 헬기의 대체를 어렵게 하였고 KHP 사업의 개발 기간을 확보하기 힘들게 하였다. 이 정책 논의의 결론으로 KHP 사업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이 논의 때문에 아직도 칸은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KHP 사업에서는 해외 협력 업체의 제안에 의해서 원래 설계하던 헬기보다 큰 헬기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ROC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처럼의 대형 헬기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업체의 과다 경쟁에 의한 폐해는 카이의 설립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하지만 군의 잘못된 ROC 설정과 정책적 실수들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골치덩이로 남아있다. 과거의 잘못들은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KUH와 가 사업에서 수정 가능한 점만큼은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군은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량의 헬기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군대이다. 한국군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무렵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헬리본 작전을 체험한 경험이 그 이유이다. 또한 북한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AM2 및 게릴라 침투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KHP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197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AH-1J 500MD UH-1H 도입 사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율곡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그와 같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헬기 라이센스 생산 방안이었다. 계열은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로 나뉘어졌고 기종은 자연스럽게 월남전에서 경험한 바 있는 AH-1과 UH-1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AH-1J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소량만을 직도입하기로 결론이 났다. 국내에 1976년에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AH-1J는 사실 1977년 6월 30일 미국 방송에서 미의회에 680만 달러의 수출 승인 허가 요청을 내었고 플레이트 인터내셔널 등의 당시의 군사 잡지 등을 보면 1978년에 인도되었다고 언급되곤 한다. 또한 국회 예산처에서 발행한 KHP 사전평가에서도 1977년 도입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군이 도입한 AH-1은 형식명이 AH-1J이기는 하지만 미 해병대의 것과는 다른 토 운용 능력이 부여된 인터내셔널 버전이었다. 총 8대가 도입되었으며 3대는 손실되고 5대만이 운용되다가 수명주기인 30년이 도래한 2007년에 도태하여 현재는 전쟁기념관 등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음에 논의된 것은 대게릴라전을 위한 헬기의 국산화였다. 월남전의 경험으로 한국군은 게릴라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으며 발견되는 즉시 이동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헬리본 작전이 필수적이었다. 대게릴라 전용 헬기의 후보 기종은 UH-1과 500C였다. 빌사에서는 월남전 때 다양한 전투 경험이 있다는 것과 500MD보다 월등한 체급과 적재 용량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군 내부에서도 헬리본용이라면 당연히 기동 헬기인 UH-1 계열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제시한 헬기는 이미 생산 중지 결정이 났으며 당시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UH-1이 UH-60으로 대체되고 있었으므로 중고기를 저가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500MD가 기술 도입 생산 기종으로 결정되었다. 실제로 UH-1 계열은 율곡 사업의 일환으로 1977년에 4,050만 달러의 가격으로 48대를 도입하는 등 육해공 총괄에서 그것이 신품이건 중고이건 간에 최소 180대 이상의 수량이 도입되었다. 물론 대부분이 중고이기는 하였다. 이 중 공군의 UH-1은 이미 전량 퇴역하였으며 현재는 육해군이 운영